네, 저희가 동영상을 봤습니다. 시청자님은 지금 1차선에 계셨던 거죠? 예, 예, 1차선입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변호사님들과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교차로고요. 차로는. 네. 황색 전멸등은 신호였고, 네. 저는 1차선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차선에 있는 택시가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측으로 2차선에서 우측으로 조금 더 붙어서 이제 유턴을 하는 이제 그런 코스에서 저랑 이제 사고가 났는데, 사고 나는 지점은 이제 점선과 실선도 아니고 그 이후에서 이제 마찰이 됐고요. 근데 이제 그 개인 택시 공개 조합이 이제 상대방 보험사인데요. 네. 자동차 과실 비율 도표 252도 그 조를 말씀하시면서 네. 그 중과실 90% 인정한다. 그래서 과실이 9대 1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건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게 차로 변경에 관련된 사건인지도 궁금하고요. 과실 비율이 9대 1이라고 하는데 그 정확한 좀 과실 비율이 좀 알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네, 사고가 날 때마다 이 과실 비율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이 점도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최종인 변호사님께서 함께 들으셔주셨거든요. 상담 예. 자세하게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네. 사고가 난 거 보니까 네네. 좀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일단 그 택시가 거기서 이제 뭐 방향을 그렇게 급격하게 네네. 바꿀 거라고 사실 예상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 예. 2차로를 보면 그 노면에 직진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택시 기사의 잘못을 뽑아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직진 표시가 되어 있는 노면에서 이제 어쨌든 그 노면을 지나갔긴 했지만 네. 어쨌든 그 노면 표시가 있는 곳을 따라가는 차량 같은 경우에 직진을 할 거라고 이제 1차로에 있는 운전자들은 예상을 하고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맞습니다. 직진을 하지 않고 여기서 급격하게 좌회전을 했어요. 네. 이게 뭐 유턴을 하려고 했었던 건지 저 아파트 단지 입구로 들어가려고 했었던 건지 뭐 그거는 예.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분명히 과실이 있다. 그러니까 직진 노면 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 네. 이제 교차로를 지나가면서 이제 급격하게 좌회전을 했는데 그 좌회전도 이제 네. 전혀 후사경을 보고 좌회전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네네. 그러면 후사경 좌측 후사경을 봤다면 지금 상담자분 차량이 이제 오고 있었다라는 걸 분명히 알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확인하지 않고 이제 핸들을 틀었던 걸로 보이고 그 핸들도 비교적 급격하게 틀었던 걸로 이제 보이는 부분에서 이제 일단 그 부분에 두 가지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직진 노면 표시가 되어 있는 차로 그리고 네. 급격한 좌회전 이 네네. 두 부분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보다 결정적인 잘못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을 보면 예.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의 경우에는 미리 중앙선을 따라서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 차로를 이용해서 좌회전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는 1차로로 주행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좌회전을 하려고 했다면. 예. 근데 지금 거기서 이제 좌회전을 했다는 거는 이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도 해당된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 결국에는 뭐 아까 택시 공제조합에서도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택시 기사의 중과실이 있는 부분이 맞아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택시 기사의 과실이 100%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이 드는 사안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그 상담자 분께서 지금 블랙박스 속에서 지금 영상 속에서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네.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뭐 예. 그 택시가 핸들을 트는 것을 보고 차의 제동도 어느 정도는 하셨던 걸로 보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브레이크를 거리가 밟았죠. 짧기 때문에 결국에 네네. 추돌을 피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추돌을 한 상황이다라고 일단 예.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 그 상황에서 택시가 그렇게 급격하게 차선을 바꿔서 좌회전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장소였고 그렇기 때문에 1차로를 주행하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시가 저렇게 움직일 거라고 예견하기도 어려웠다라고 보이고 예. 그 급격하게 핸들을 틀었기 때문에 택시가 그 부분을 실제로 추돌을 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보이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상담자분한테는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택시공제조합이 뭐 네. 차로 변경 사고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네네. 뭐 사실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죠. 이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게 네. 차로 변경 사고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택시공제조합이 10% 과실을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그 블랙박스 영상을 봤을 때 10% 상담자분한테 과실이 있다라고 굳이 볼 만한 요소가 있다면 그게 뭘까 하면 예. 지금 아까 그 영상을 보면 택시가 2차로에서 어쨌든 서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서행을 하고 있었고 그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요. 그게 그렇죠. 위험 깜빡인지 네, 깜빡이를 네. 켜고 깜빡인지. 계시네요. 그리고 비상등인지 그 예. 방향 지시등인지 그걸 여기 영상으로만은 분명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 네네.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조금 더 방어 운전 차원에서 예. 뭐 조심하면서 갈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굳이 상담자분한테 과실이 있다라고 본다면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는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제 속도가 네네 20에서 30km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제가 과속을 하지 않고서 이제 하지 않았고 정속 주행해서 방어 운전을 나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상대방이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뭐 이렇게 해서 제가 10%를 받아야 하는 그렇죠. 그게 예, 그게 부당하죠. 좀 그러니까 지금 운전자 상담자분께서는 그게 이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예. 상담자분한테 이게 10% 과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예, 만약에 지금 택시공제조합이 뭐 9대 1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 사실 이 10% 때문에 소송을 할 사건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 지금 상담자분께서 뭐 대물 손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 보이고 한 250만 원, 300만 원 사이 정도. 250, 300만 원 정도 사이 그리고 뭐 온 가족이 만약에 차량에 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다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피해자 동영상 수가 보니까 아기 소리도 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이제 그래서 피해자 수가 좀 많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손해배상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예, 예. 그 중에서 10%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 뭐 큰 돈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소송을 하실 필요는 있나라는 생각은 일단 제가 들긴 하는데 네. 만약에 소송을 하신다면 예. 당연히 뭐 100대 0 사고를 주장을 하시겠죠. 근데 예. 만약에 그거를 소송해서 법원이 판단을 했을 때 네네. 10% 과실이 나올 여지도 있어요. 그 여지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 때문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자분한테 과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네네. 심정적으로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사고 내용을 봤을 때 무과실로 되어야 되겠다는데 맞다는 데 있어서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네. 그런 소송을 했을 때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움직이는 차 사이의 사고에서 예. 뭐 무과실 사고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맞는 얘기는 아닌데 예. 통상적으로 그런 통상적으로 얘기가 많이 그렇게 하죠. 네. 많이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찌됐든 간에 통상적으로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올 때 지금 상담자분한테도 과실이 잡힐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과실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안내해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네, 말씀하시죠. 그런 상황이 네. 유턴 구간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져도 그런 이제 재판의 결과가 그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조언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어차피 그 도로교통법 위반은 명백하죠. 그 아까 택시 기사 분께서 도로교통법 위반은 분명한데 그 상대방이 아까 뭐 중과실 공제조합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상대방 중과실이 있다라면 상대방한테 과실이 많이 잡히는 건 맞아요. 가산돼서. 근데 만약에 이제 예. 상대방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고를 뭐 예견해서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 이제 상대방, 그러니까 맞은편 차량, 적법하게 준수하는 차량의 운전자한테도 과실이 잡힐 수가 있다는 거죠. 네.